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모시기 힘든 박세익 전문인과 양대천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올 한 해 항상 이 바둑을 두고 나면 복귀를 해보잖아요. 예. 그 제 주변에는 우리 배진환 대표님처럼 이 슈퍼개미들이 진짜 슈퍼개미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만나거든요. 예, 그분들만의 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예, 우리 배 대표님은 또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올 한 해를 잘했든 못했든 잘했든 못했든 나 자신한테 진솔되게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매니저들한테 항상 올 한 해 리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내년도 전망보다도 올해 내가 왜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 그래서 바둑을 딱 두고 나면 이긴 사람 진 사람 같이 앉아서 해보잖아요. 아까 여기서 네가 패착을 떴고 네가 여기서 신의 한 수를 떴었다. 그게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리뷰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경제 엄청난 미국의 GDP가 분기에 마이너스 30%가 넘는 그런 역성장을 할 때 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튀어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박정무 말대로 내년도에는 정말 실적 장세가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년 밑그림을 또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는 오늘 말씀하신 거 이거 정말 내년에 실천을 하시면 이게 10년 만에 온 기회의 장이랬잖아요. 예, 정말 좋은 수익을 내년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제가 전화 상담부터 거의 한 10통 정도를 전국에 전화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지금 1800일 때도 똑같은 질문이고 2100일 때도 똑같은 질문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주식은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잖아요. 예, 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사이클이.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채권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내년도까지 경기가 이제 꽤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JP 모간에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뭐 47%, 55%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익이 정말 증가하는지. 그리고 JP 모간에서 얘기하는 게 2017년, 18년도에는 반도체에 약간 이렇게 치우친 이익 성장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18년 상반기에 기록을 했던 2600까지 갔었던 지수를 이미 뚫었지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말이잖아요. 반도체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여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 오늘 배운 거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고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를 왜 팔았냐면요. 저희가 3분의 1을 팔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5월 달에 2009년도에는 애플, 아마존과 같은 성장주가 신종 플루의 위기, 리만 사태, 미국의 실업률이 10% 넘고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주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테슬라,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뭐였는지 우리 회의 시간에 거의 2달 동안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테슬라다 라고 결론을 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했잖아요. 좋은 기업을 발굴했는데 주식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기업 발굴해서 10% 먹고 팔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그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배 대표님이 잘하시는 걸 제가 여러 우리 상담 오는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 대표님은 20% 30% 먹고 파는 매매를 안 합니다. 예. 본인이 발굴한 종목을 들어가서 거의 100% 이상 날 때만 파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칠 때 3점 먹고 스톱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3점 먹고 나는 무조건 스톱이야 하다가 30점, 50점 터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 투자에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성장주든 턴어라운드 주식이든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매매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주식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식은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이때까지 줄곧 얘기했는데 이번에 3분의 1을 팔았어요. 네. 팔면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다 보내드렸는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식사하면서.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엄청 싫어하실 거니까 네. 파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네. 파는 게 어려운데 제가 우리 나라에는 왜 롱텀하게 와, 저 펀드 이렇게 레전드가 된 펀드가 없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투신사에서 꽤 오랫동안 몸을 담았기 때문에 옛날에 99년 바이코리안 펀드도 있었고 그죠? 2007년도에 M사 펀드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롱텀하게 못 갔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진지하게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2007년도에 주가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나라 PBR이 1.9배였어요. 예, 지금 2600이 PBR 1배거든요. 그래서 1배도 안 됐는데 뭐 2200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영역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평가 영역에서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캄다운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우리 베르페님이 잘하셔서 제가 존경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펀드들 보면 아니 저 밸류에이션에 그 주식을 산 게 맞아? 그런 게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그렇고 과거에 닷컴 버블 전에도 그렇고 보면 아니 지나고 나면 좀 부끄러울 정도죠. 저 밸류에이션에 저렇게 주식을 산 게 맞냐? 그러면 아파트로 얘기를 드리면 14억에서 한 17억 사이에 거래되는 아파트인데 만약에 강남에서 똑같은 평수대 아파트가 55억 되고 70억이 됐던 치자고요. 그거 따라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주식은 왜 어렵냐면 강남에 음마 아파트만 하더라도 5천 세대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아파트가 5천 세대가 있는데 그 표준화돼. 전 세계 삼성전자는 딱 하나밖에 없고 포스코 딱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피어 그룹들하고 막 비교를 해보잖아요.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항상 비교를 해봐요. 예, 화학을 체크를 할 때는 지금 포모사는 얼마고 다우케미칼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얼마 받는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보는데 전기차? 테슬라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피어 그룹이 없어요 사실. 예,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존이 올라올 때도 아마존과 같이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건데 닷컴 버블 전에 97년 5월 달에 아마존이 상장을 해서 99년 닷컴 버블 꼭지에 2000년 초에 100배가 올랐어요. 거의 100배가 오르고 딱 2년 만에 100불 넘었던 그 주가가 1불까지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95%가 나요. 예. 그때 샀으면 지금 1600배 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거품 영역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제 어려운 장이 잘못하면 이제 거품 영역에 있는 주식을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많이 오를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주식이 왜 어렵냐면 가장 최근에 3개월, 6개월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제일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8개의 광고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본 광고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듯이 그래서 약세장 이번에 3월 달에 왜 주식을 못 샀을까? 5월 달에 왜 주식을 못 샀을까? 이 폭락한 강한 기억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주식을 왜 못 파냐면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강한 기억 때문에 못 팔아요. 네. 그러면 자 테슬라가 지금 한 2.8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정도 이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3조 정도 이익이 나는데 720조가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20조. 그러면 3조의 이익에 미국의 평균 PER이 한 22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배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60조가 나옵니다. 그죠? 아니 20개를 꼽혔는데 60조인데 600조도 아니고 720조였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220배. 예. 그러니까 뭐 PER이 220배, S&P 500의 평균 PER은 근데 거기는 국영제도 있으니까 당연히 신경제 주식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성장주를 안 하고 가치주만 하는 사람이고 테슬라를 제가 처음부터 추천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업계에서 거의 제일 먼저 테슬라를 전기차로만 보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를 파는 애플의 아이폰에 있는 그런 앱스토어와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회사로 쳐다봐야 된다 해서 1조 달러 가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700조에서 파냐고요? 1조 달러 가는 제 머릿속에 대한 테슬라의 시총은 2025년도를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제가 150조에서 추천을 하면서 2025년 정도까지 5년 동안 150조에 사서 1조 달러 가면 1200조니까, 그죠?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 7배, 8배면 엄청 많이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장기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이 아니라 5개월 만에 500조를 돌파하고, 예, 700조가 된 게까지 지금 이제 6개월, 7개월 딱 됐네요. 그러면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에 너무 뭐 계속 테슬라를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사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조 달러 가는 그림인데 시가총액 300조 미만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영끌 뭐 끌어서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7월 달까지는 빚내서라도 투자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순자산 1배를 넘어서는 2600 이상에서는 레버리지 쓰는 걸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빚내서 투자했던 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레슨본에서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냐 아니냐에 투자에 있어서 선수냐 아니냐를 가리는 데 있어서 비선수는요. 아까 고스톱처럼 내가 지금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치는 거예요. 예. 카드 못 치는 사람은 이 패가 좋은 패인지 안 좋은 패인지 모르니까 계속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만 노련한 사람은 딱 패 7장 카드 고스톱 받아보고 아, 이거는 안 되겠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죽으면 얄미우니까 연사제도 해가지고 못 죽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주식은 연사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장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주식은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이 거품 영역에서도 계속 주식을 사는 패가 안 좋은데도 계속 고스톱을 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시장인지 안 되는 시장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엔트리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투자할 타이밍인지. 올 3월 달은 12년 만에 온 기회였던 거죠. 그렇죠. 엔트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빚내서라도 하는 거는 빚내서 하면 도박이지 그게 투자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영학 재무관리 수업, 네, 재무관리 수업에 나오는 거 보면 투자에서 조달 비용이 있잖아요. 조달 비용. 네. 아니 조달 비용이 뭐예요? 어디선가 빌려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투자의 기본은 조달 비용 대비 내가 투자한 거 ROI와 내 조달 코스트랑 비교를 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될 만큼 지금 패가 좋은 시장인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는 너무나 좋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야 될 만한 시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냐? 레버리지 포지션을 이제는 딜레버리징이라고 그러죠.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셔야 돼요. 예. 줄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내년 장은 한번 출렁하는 장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15% 지수가 15% 빠지는 장이 올 거예요. 그랬을 때 레버리지 포지션을 잘못 들고 있다거나 박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를 줄여놓고
그냥 내 순현금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까 220배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테슬라는 내년도에 시가총액 500조 미만에서 살 기회를 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없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있는 분들은 우리는 일단은 3분의 1을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놔야 예, 떨어지면 다시 살 수가 있고 올라가도 그냥 냅두면 되면서 아니 여기서 바로 800조, 900조 바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주식은 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전략도 예. 똑같아요. 그렇죠. 주식을 최고점에 팔려고 하고 최저점에 살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최저점에 산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최저점에 때렸잖아요. 그 때린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자기를 내가 거기서 그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주워 먹겠다는 심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에 때리면서 내 물량을 받아간 사람은 얼마나 또 그죠? 그래서 주식을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작년부터 사놨던 테슬라는 650% 수익이 났고요. 올 초부터 사놨던 주식들도 다 300%, 200%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는 3분의 1을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마음으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거는 생선대가리 고양이 준다는 마음으로 한데 제가 봤을 때는 500조 미만에서 살 기회를 한번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나 테슬라를 2천만 원어치 정도는 사놓고 싶은데 라고 하면 지금은 30%만 사셔야 돼요. 예. 30%만 사서 600만 원어치 정도만 사놓고 거기서부터 빠질 때마다 2천만 원 한 방에 안 지르길 다행이네 하면서 사시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도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 안 된다 하면서 30% 빠졌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좀 사기도 했었는데 내년에도 언제든지 이 고점 대비 30% 빠진다고 보면 시가총액 500조가 살짝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해 놓으시고 시가총액이 600조 깨지면 또 한 20% 남고 500조가 깨지면 또 20% 더 남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사하고 양 교수님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인터뷰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신 정말 바쁘신 박세익 전문의하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엄청 뜨고 계시는 양대천 교수님 그리고 배재현 대표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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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